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를 외치며 컨트롤 S를 몸소 실천시켜주는 포토샵, 프리미어 등을 어느 회사에서 만든지 아시나요? 바로 모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창립자 존 워녹과 척은 유명한 팔로알토 연구센터에서 만나 독립적인 그래픽 시스템과 인쇄 연구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작업이 컴퓨터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알토 연구센터를 퇴사해 1982년 어도비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어도비라는 이름은 어디서 따왔을까요? 존 워녹의 집 차고에 있는 개요를 보고 떠올렸다고 하네요. 로고는 그래픽 디자이너인 그녀의 아내가 제작을 했습니다. 어도비의 시작이자 지금의 어도비를 있게 해준 첫 번째 제품은 바로 포스트 스크립트입니다. 1984년 종이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인쇄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발표를 합니다. 출시하자마자 그 당시 어려웠던 그래픽 인쇄 출판이라는 기술 진보를 일으키고 이 기술은 훗날 PDF, 인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터 등 어도비 응용 프로그램에 기반이 됩니다. 이때 우연히 스티브 잡스가 어도비를 방문하게 되고 포스트 스크립트를 레이저 프린터의 구동 언어로 사용하도록 그들을 닥달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레이저 프린터의 포스트 스크립트를 채택한 첫 번째 고객이 되죠. 사실 어도비의 잠재력을 알아본 잡스는 1982년 어도비를 500만 달러에 인수하려 했습니다. 물론 창립자들은 거절을 했고요. 그걸 지켜본 어도비 투자자들은 잡스와 함께 뭐 좀 해봐 라고 따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잡스에게 19% 상당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이에 잡스는 회사 평가액 5배에 달하는 금액과 포스트 스크립트에 대한 라이센스 5년 비용을 선불로 지불을 했고요. 잡스에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은 어도비는 곧바로 실리콘밸리 역사상 첫 해의 수익을 올린 최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둘의 사이는 IBM PC,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를 출시한 이후로 사이가 조금씩 나빠지게 됩니다. 어도비가 애플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라이센스를 주게 되거든요. 1987년 스티브 잡스는 IBM PC에 대항하기 위해 애플 컴퓨터 매킨토시의 특장점을 모색하던 중 불현듯 그래픽 시장을 떠올립니다. 애플이 그래픽 시장의 강점을 얻기 위해서는 어도비가 꼭 필요했죠. 잡스는 곧바로 어도비사의 자본금 95%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어도비는 애플 매킨토시용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아까 포스트 스크립트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 기반이 되었다고 했죠. 일러스트레이터는 포스트 스크립트가 들어간 레이저 프린터를 대중화에 성공시켜 데스크톱 출판사들과 일러스트레이터들 사이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IBM PC에도 우한되게 재출시해 많은 산업과 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채택해 수많은 학생들이 어도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 2월 어도비는 놀 형제의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들여 매킨토시용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개발해 출시합니다. 포토샵만의 독자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단숨에 그래픽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여담으로 당시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포토샵을 사용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매킨토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92년도부터 윈도우판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굳이 맥을 쓰는 이유가 맥의 독점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도비가 윈도우판을 지원하면서 맥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점유율 7%였던 리눅스랑 비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하락세였는데 어도비가 불을 지핀 셈이죠. 어도비 자사에서 개발 못하는 프로그램들은 경쟁사를 인수합병하며 해결합니다. 1991년에 프리미어, 94년엔 애프터 이펙트, 95년엔 프레임메이커, 96년엔 플래시, 2003년엔 오디션, 2005년엔 디렉터, 드림위버, 파이어웍스 등등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출시합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로 나스닥에도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플과의 사이는 플래시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어도비는 아이폰이 나오기 이전에 모바일 버전의 플래시를 개발하려고 했었지만 보안 문제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믿고 있었던 애플은 속이 쓰리지만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무거운 플래시를 아이폰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열, 빠른 배터리 소모, 웹브라우저 충돌, 호환성에 문제가 많았죠. 2010년 아이패드가 세상에 나오면서 전문가들이 iOS와 플래시 호환성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잡스는 데스크탑 수요보다 모바일 수요가 늘어감으로써 HTML5의 기술을 인수하고 플래시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HTML5를 채택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써보니까 신세계였던 거예요. HTML5는 오픈소스이기도 하지만 HTML5의 기술을 인수해 어도비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애플이 독자적으로 수정도 하고 개발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에 화가 난 어도비는 애플의 행보는 불법이다. 오히려 플래시는 애플의 콘텐츠가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여 앱스토어를 보호한다. 애플은 폐쇄적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등등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애플은 오래전부터 개방형 프로그램을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당시에 대체 프로그램도 없었고 2005년 어도비가 매크로미디어를 인수하는 바람에 어도비가 플래시를 독단적으로 소유하고 제어하고 있어서 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시장 독점권 싸움이죠. 아무튼 어도비는 애플을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며 비난합니다. 결국 폭발한 스티브 잡스는 어도비의 플래시를 신뢰할 수 없다. 플래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HTML5를 쓰는 게 낫다 하며 Thoughts on Flash라는 글과 함께 플래시를 지원군에서 아예 빼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아이패드가 대박을 치며 순식간에 태블릿 시장을 장악해버리죠.
이 기점으로 다른 기업들도 HTML5로 갈아타게 됩니다. 결국 2017년 어도비는 플래시를 중단하고 HTML5를 채택하게 됩니다. 근데 어도비가 드림위버를 가지고 있어서 별로 큰 타격은 없었어요.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HTML5의 시장 점유율이 90%라 딱히 이런 잡음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어도비를 넘볼 회사가 딱히 없었기에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2019년에 다니기 좋은 직장 베스트 100에 올라가기도 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모바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출시해 모바일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20년 후, 40년 후엔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만 좀 튕겼으면 좋겠어요.